이제 이 지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EBS 이런 걸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세상 넓고 누가 헌법소원을 냈어. 그 뭐지? EBS 70% 반영이 뭐, 그게 역사 되게 오래 가요. 한 30년 전으로 가. 나도 잘 몰라, 그 시절은. 근데 1980년대 진짜 나도 잘 몰라요. 1980년, 40년 전이네. 그때 이제 과외금지였어요, 과외금지. 그때 과외가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국민의 자유권 침해인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외금지가 헌법소원에 걸려서 이제 가능해졌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최근도 아니죠, 10년 전에. 이 흐름 한번 좀, 아니다, 얘기 안 할래. 한 20년 전쯤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20년 전쯤에 학교 붕괴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수능 100 전형이 있었고, 정시도 수능이 거의 한 80%였기 때문에, 수능으로 갔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수업 안 듣고 이제 수능 공부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 맞겠다고 이제 내신이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다가, 한 10년 전부터 정시 전형을 20% 인원으로 줄이면서 지금처럼 내신 중심의 이제 시험이 돼버린 건데, 대입이 돼버린 건데, 갑자기 이해를 왜 하냐면, EBS 연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허들들이 있었던 건데요.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EBS가 연계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EBS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연습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기출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반부 플롯이라고 하는 것의, 즉 플롯은 구성이야. 구성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단어를 구성으로 번역한 거예요. 캐릭터라는 단어를 성격 또는 인물로 번역을 한 거고. 그런데 수능에 출제되는 서사 장르의 특성은 뭐냐면, 구성이 되게 짜임새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소설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반부를 툭 떼서 출제를 해놨는데 우리가 읽으면 읽혀. 그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초반부터 구성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구성 세팅이 힘든 경우는 초반부터 줄거리를 넣어가지고 스토리를 먼저 잡고 가고요. 그냥 처음부터 딱 봐도 잡히는 경우는 보통 스토리텔링을 넣어버리는 경우지. 아니면 고전소설은 아예 전문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고전소설도 꽤 있거든. 어쨌든 그런 걸 마주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서 평가원은 되게 정제된 형태의 시험을 내기 때문에 보통 한 1800자에서 한 2400자 내외로 출제를 하는데, EBS 지문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한 30-40%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구성 영역에서 뭔가 미흡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정보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고 연습을 해봐야죠. 무슨 얘기냐? 정보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세부정보 디테일 어그로 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부정보 어그로에서 버티는 힘을 길러보는 거죠. 또 세부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처리할 정보가 많아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차피 봐야 될 정보는 되게 뻔해요. 초반부에 인사비 세팅하고 간 걸 잡아주시고, 그럼 첫 장면부터 나오는 게 서기공에 대한 인물 세팅이야. 읽으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막 자꾸 막 장면이나 사건을 읽는데 글쎄 의도를 생각을 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서기공은 인싸고 나는 아싸인 거예요. 아싸가 이제 랩 좀 연습해가지고 서기공 앞에서 했어, 개인기를. 그랬더니 얘 반응이 극딜을 뒤지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 랩은 그지 깽깽이 랩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깽깽이 랩이니까 내가 한 1000원 정도 던져줄게. 1000원 도네이션 할게. 그지야. 우유춘이 호군기한테 좀 배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또 아싸고 이제 소심하니까 에이, 안 해 하고 이제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알고 보니까 서기공이가 나를 극딜 넣을 때 얘기했었던 유우춘 씨가 우리 집안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장면 2에서 뭐 금대거상가 뭐 이런 사람 나온 이유가 결국엔 이 사람을 세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온 건 뻔하지. 얘를 만났겠지, 집안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아싸가 약간 소심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서기공한테 쌉소리 쳐하지 말고 내 랩 좀 하거든? 이 얘기는 지 입으로 직접 못하고
서기공이 얘기했었던 유우춘 씨의 말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유우춘 씨가. 야, 나는 되게 해금을 잘 탄다고 알려져 있는 건 인정. 여기다가 얘기해야 되겠네. 오케이, 나 유명한 거 인정. 그런데 그만큼 내가 노력도 많이 한 것도 인정.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기회가 높아져 버리면서 대중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병신이요. 그래, 지 입으로. 오히려 버즈가 훨씬 낫대. 왜? 대중성 있는 음악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유우춘의 행적으로 이제 끝나요. 그럼 봐봐. 결국 이런 걸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내가 되게 소심한 아싼 건데 서기공한테 개쪽당하고 나서 열받으니까 네가 얘기한 유우춘이 우리 집안 사람이었고 우리 집안 사람 유우춘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씨발 나한테 그럴 거야? 라는 의도 아니었을까. 두 번째, 마지막에 유우춘 씨 행적을 넣는 이유도 상관이 없잖아. 왜 넣었을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이야기에 자기 주장의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실존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레퍼런스가 있는 사실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러잖아.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 안다라고 할 때, 저 사람하고 있었던 사건이나 뭐 어떻게 아는지를 괜히 장황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와 비슷한 것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해설은 이 정도 하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서기공, 인물 세팅이라니까. 인물하고 성격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성격 제시야. 맞죠? 선생님 뭐 장면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장면? 음악의 조예가 깊은 게 장면이에요? 손님을 좋아하는 게 장면이 아니잖아. 내면 심리 아닌가요? 좋아한다가 내면 심리가 될 수 있다. 좀 내면 심리는 좀 더 구체적인 거야. 어떻게 생각한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 사람 감정이 어떻다. 이건 뭐예요? 전형적인 인싸의 성격이잖아. 인싸의 요소잖아요. 랩 좀 하고 노래 좀 부르고 코너 가면 좀 치고 친구들하고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꼭 장기자랑하는 그런 애들.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막 술도 좀 잘하고 그러네. 흥도 잘 돋우고 인싸네. 나는 그 인싸 딱깔이에요. 한 번은 드디어 랩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공이 반응이 난리 났어. 깜짝 놀랐어. 반응. 여기 1,000원 이렇게 한 거야. 뭔 소리지? 뭔 소리죠? 어리둥절. 왜? 나 좀 친다고, 나 좀 랩 좀 친다고 사람들이 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1,000원 딱 주면서 아유 그지 새끼야 이러면서 주는 거야. 얼마나 빡쳐. 근데 서기공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인물 성격 세팅하면서 서기군과 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 세팅을 한 거죠. 이거를 뭐 갈등이라고 읽어도 좋은데 이걸 이제 도입으로 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지. 심하기도 하지. 너 이렇게 음악을 모르냐? 너 이렇게 랩을 모르냐? 야,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TMT야, TMT.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까 소각 있고 귀 피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악이라는 건 옛날 음악이고 소각이라는 건 후대 음악인데 그게 뭔데 습더가 같은데 어쨌든 봐봐. 지금 이게 서사장르에서 나오는 정보잖아. 여러분 서사장르에서 나오는 정보를 굳이 비문학처럼까지는 처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자, 두 가지가 있다. 구분했죠? 그러면서 사직과 음매에서는 악을 쓰는데 종매에서는 소각을 섞었는데 이게 바로 장강원 석구선 군대에서 쓰는 소각은 쇠악이라고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하여 철의 검은고의 아내의 작대면 등등 해가지고 해군을 명하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우유춘 호군기라고 얘기하면서 야 래퍼는 유우춘 씨랑 호군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해금을 좋아하면은 좀 배워라 이 새끼야. 어쩌자고 이런 그지 같은 거 좀 나 극딜 넣었네요. 극딜. 그냥 별로도 한마디면 되는 걸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는 또 성격이 소심해요. 아싸라서.
아니, 중심, 개소리 아니야. 하고 말면 될걸. 굳이, 창피해. 이러면서, 막 몇 달 동안 랩 한 번도 안 해,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일가 사람이 금대고사, 갑자기 또, 씨발, 우리 집안 사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안 사람 얘기하면서, 갑자기 현감, 유윤경, 뭐 말이 길어졌어. 얘도 진짜 혀가 되게 길어. 말이 길어요. 뭐 현감 유은경이고, 금대 거사가 있고, 우리 삼촌 유은경 씨는 젊어도 혁객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잘 다녔고, 말 타기도 잘했고, 헬스장도 좋아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헬창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요즘으로 치면. 막 몸 좋았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영조 무신년에 충청도에서 반란을 토벌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의사 정도 했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유은경은 이 장군 댁 여종을 좋아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다. 두 아들은 지금 어디 있으니까. 난 너무 웃긴데, 이 사람 심리가 너무 웃겨.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여기다가? 나 잘 안다. 씨발. 이거 사실이다. 팩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왜? 뭔가 역사적 사실이잖아. 역사적 사실을 굳이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써주는 이유는, 봐봐. 여러분이 문학작품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누가 이런 거 안 써주잖아, 잘. 왜 써주는 거냐?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 심리를 들여다보라고. 진심으로 내가 찐따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진짜 막 랩은 좀 잘해. 잘 쳐. 예를 들면. 창모랩 하나 좀 잘해. 그래갖고 한번 했더니 친구가 존나 뭐라고 하는 거야. 1,000원 딱 던져주면서 아유, 그지 새끼. 이거나 받아. 이런 식이야. 너무 열받잖아. 그러면서 야, 유우춘하고 홍규한테 좀 배우라니까? 그랬더니 내가 유우춘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걷다 대놓고 나 알거든? 이러면 또 없어 보이니까. 야, 유우춘 어떤 사람이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계속 봅시다. 나는 계속해서. 모두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종모법 알죠? 갑자기 국사시간. 그래서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벼슬을 했지만, 어머니는 종이었으니까 아마도 노비였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노비의 자식들은 어머니 쪽이야, 아마. 그래서 얘네가 배다른 동생이고 신부는 천했죠. 그 노비니까 팔려나갔을 거라고. 그래서 사서 왔다는 얘기를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우춘의 해금, 그 유우춘의 해금? 나는 비로소 이미 뭐 마음속에 담고 있었으면서 뭐 비로소는 뭘 비로소요? 기공의 말을 기억해내고 깜짝 놀랐다. 이름난 가문의 후예로서 군대의 병졸 노릇이 하고 있다는 게 우선 서글펐지만 한 가지로 일이나 생계를 꾸려고 있는 게 반갑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공이한테 개쪽당한 게 빡쳐가지고 야, 네가 얘기한 유우춘 내가 아는 우리 집안 나 친하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넘어갑시다. 중냐?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을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어. 야, 이 해금은 어떠냐? 나는 자네가 연주하는 해금의 뜻을 두어 벌레소리며 새소리 한번 내보려고 했더니 남이 듣고는 여기서 남 누구예요? 서기공. 네, 인싸친구. 우리 인싸친구가 나보고 극딜하더라고 뭐 이랬어요. 야, 이거는 나 같아도 우리 형님 이상한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들으셨네 했겠지. 근데 얘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우춘이가 손뼉을 치면서 껄껄 웃더니 말했다. 물정 모르는 말씀이군요. 이제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답정너였어요.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며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며 온갖 기술자들이 뚝딱거리는 소리며 선비가 개골개골 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먹을 것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해금과 고재금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제의식입니다. 또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니 재주가 묘하지 않다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 이건 일단은 자기의 실력에 대한 인정이죠. 난 해금 켜가지고 어머니 먹여 살렸으니까. 저희 해금 제주는 거지 해금 여주가 모하지 않는다 모하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자, 우선 제 해금과 비룡병의 해금의 재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료 분석, 그 다음에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주를 잃었는데 그런 동안 닷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고 그런데 기회는 더 높아졌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회가 높아졌고 근데 살림은 박살났고 왜? 대중성이 박살났구나. 기회가 높아져서 대중성이 박살나다 보니 오히려
돈은 못 벌더라. 그런데 즉 그지는 못 쓰는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오히려 대중성이 있습니다. 즉 기회는 나보다 낫더라도 오히려 대중성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버네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보다 낫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긴 잡았어야지. 이 사람 생각을 인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우리 심리는.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인싸는 가끔씩 아싸가 좀 잘하고 있으면은 그거 고가워가지고 한 소리 하는 거고. 아싸는 그 얘기 들은 걸 또 마음속에 이제 소심하게 품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 모두 압니다. 오케이, 유명은 인정. 그러나 그림을 듣고 알 뿐이지 해금 소리를 듣고 야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중성은 똥망이에요. 종신여 대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의도가 뭐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저 별로입니다. 오히려 거지가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듣고 싶었던 답정은 아니냐. 야, 나라도 얘기해주겠다. 립서비스라도.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실력이 더 저보다 좋죠. 뭐 이런, 맨날 여자애들이 그런 거 하잖아. 언니 예뻐요. 언니가 더 예뻐요. 뭐 이런 거. 뭐. 잘하면 살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악공들음 하면서 쭉 나오는 얘기, 어차피 뻔한 얘기 계속 반복하다가, 여기도 또 이제 틀딸뚝 나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야, 너 해금의 해자가 무슨 해자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그게 뭔지 싶다가 하고 끝났고요. 마지막 장면, 갑자기 또 군기도 나왔어. 그러니까 왜 나온지 알겠죠? 지금 서기공이가 나를 극딜 넣을 때 이름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우춘인데, 유우춘은 내 집안 사람이고 호군기는 유우춘 친구야 이 새끼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유우춘 친구니까 호군기에 대해서도 잘 알 거 아니니. 그러면서 호군기도 나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유춘이 뭐라 그럴까 이거를 뭐라 써냐 저기다가 행적 정리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주제의식으로 다시 한번 세팅이 됐네요. 기회가 높아질수록 대중성은 박살나더라. 그러면서 이걸 근거로 좀 나에 대해서 특히 서기공이라는 친구가 나를 극딜러왔는데 사실은 그거를 반박하는 의도 아니었을까? 아마 이런 의도에서 쓴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전 시가라고 별다를 게 없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진짜 글 읽는 거 너무 싫어했고 소설 제대로 하나 읽은 것도 거의 없어요. 진짜. 만화는 열심히 봤지. 웹툰,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게도 수험 생활이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게 다 상통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저는 저의 선생님들과 스승님들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뛰어난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난 솔직히 선배들 욕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그 선배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근데 제가 10년, 벌써 한 12년 되는 것 같은데 12년쯤에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 시작했을 때 그때 인강 역사가 한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선배를 할 것도 솔직히 없어. 그리고 솔직히 그 시절에 보면 그렇게 내가 보고 배울 만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요, 솔직히 얘기할게.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내 나이 위에 있는 선배들과 내 나이 아래에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오히려 후배들한테 더 많이 배워요. 물론 이제 돈 많으면 형이야. 난 딱 보면 형님 할 것 같아. 예를 들어 현우진 보면 형님 할 것 같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는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물론 이제 이기성 선생님처럼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울 게 많은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국어 과목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 오히려 되게 젊은 강사들 중에 되게 실력 있고 보고 배울 게 오히려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수험 생활에 국어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국어 실력이 확 성장하거나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는데 뭐였냐면 나 혼자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 들어갈 때까지는 국어를 혼자 했고요. 근데 언제 제가 달라졌냐면 간단하지. 수능 출제하시는 평가원 교수님들하고 그 교수님들이 교수님들한테 배울 때는 다르더라고. 거의 그거는 뭐라 그럴까 약간. 그러니까 조물주한테 얘기를 듣는 느낌이니까.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르다고 느끼고 있으니 이 수업을 듣고 있겠죠. 자 봅시다. 보기 바탕으로 읽글 이해해봅시다. 자, 전개 소설에 대한 장르적 특성에 대한 건데 뭐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전이라는 것은 실존했던 인물과 그 일에 관련 실전 사건의 내용이다. 자, 봐. 인물, 사건 보이죠? 이런 데다 체크가 됐었어야 돼. 작가가 교훈적 측면에서 주제죠. 이거는 봐.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이런 소설의 요소들, 개념어들. 목적은 이거야. 저는 일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전하고자 하는 인물의 행적 및 사건을 설명한 이후에 인물, 행적, 사건 이후에 평결부에서는 그 의미의 논평을 제시한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전 양식을 차용해가지고 인가적 사건 전개 이러한 플롯, 구성을 따게 됐고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개성적 인물이라는 새로운 특성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됐죠? 읽어보니까 별게 하나도 없네. 맞잖아. 읽어보니까 그냥 소설 얘기네. 우리가 소설에 평소에 사건 읽고 인물 읽고 주제 읽고 인물 읽고 사건 읽고 인가적 사건 흐름 읽고 갈등 읽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평소에 잘 안 읽는 이유가 그러니까 읽는데 읽어봐야 뻔한 거야. 그러니까 안 읽진 않아. 저도 문제 풀 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수업하는데 괜히 이거 읽고 있으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져. 여러분은 막 이거 열심히 분석해. 근데 분석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한 거거든.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하도 소설이나 뭐 문학 같은 거 풀 때 아니면 심지어 비문학에서도 뭐 딱히 보기에 특정 이슈 없으면 쭉쭉 넘어가는데 그거를 보기를 안 읽고 푸는 걸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하는 얘기인데 이거 먼저 읽으면 뭐 할래? 작품인데 무슨 도움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작품에서 털어낼 정보가 여기 다 어차피 있고 너무도 포괄적인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주제하는데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때때로 오히려 여기서 반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풀기엔 하나의 설계로 봐야지 나 여기 의존해가지고 작품 해석을 할래? 진짜 잘 나와야 3등급이야. 계속 봅시다.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유유춘의 말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글의 주제인가? 근데 봐봐. 일단 구조적으로는 이게 맞거든.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맞은지는 좀 물음표로 놔둡시다. 그러면서 작가의 주제가 그렇다. 맞잖아. 작가는 누굴 비판하고 싶은 거야? 서기공 사실은. 유유춘의 말을 빌려서. 그래서 일본 선지 그런 맥락에선 괜찮을 것 같은데 내용은 물음표. 그래서 내용 물음표 혹시 좁히고 발치도 하려면 내용 좁히고 발치도 할 거고요. 유우춘이 지닌 예술가로서의 면모와 고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있긴 있잖아요. 내용. 사건, 내면 심리. 사건보다는 장면과 장면에서 대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면 심리. 인물의 개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제 소개의 특징이다. 여기는 보기 내용이 엮어가지고 지금 만든 것 같고 딱히 이슈 없습니다. 유우춘에 대한 행적 제시했죠. 4번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2번 장면도 그랬고요. 그의 삶에 대한 평가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도 지금 지문 내용과 보기 내용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딱히 이슈 없는 것 같고요. 4번 선지. 실존 인물인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지는 지문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지문과 보기로 판단해보면 그럴 것 같아. 100%는 아니지만 서기공, 유은경 씨와 관련지어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관련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특징이다. 오케이. 지문 보기 연결하는 그런 흐름은 똑같네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용 확인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기보다는 뭔가 거시적으로 주제, 우리가 지금까지 털었던 구조, 보기 지문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이러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언제 선지 하나하나 다 확인할 거야. 특히나 적절하지 않은 거면 대체적으로 맞을 거란 말이야. 확률적으로 맞을 거라고. 이런 느낌으로 건너간 다음에 5번 선지 볼게요. 끝났네. 끝났어. 봐보세요. 자,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여러 인물을 소개한 후
여러 인물을 소개한 후 그들은 누구야? 그들 여러 인물이겠죠. 행적과 관련지었다 유우춘은. 이것도 일단 구조적으로 물음표인데 더 크리티컬한 건 뭐예요? 유우춘이 도대체 어디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해소는 더더욱 없지. 그럼 봐. 미시적으로 정보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잡고 계세요. 어디가 틀렸던 거야? 그래. 갈등이라는 정보 가치가 매우 높은 서사 장르적 정보 특성이잖아요. 갈등이 어디 있어 유우춘이. 해소는 더더욱 어디 있으며. 사실은 소심한 내가 극딜 맞고 빡쳐가지고 야 네가 얘기한 그 유우춘 내 집안 사람이거든? 이거지 사실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괜히 1번 선지부터 왔다 갔다가 진짜 좋은 습관이 아니라니까. 최대한 주제 구조 털어놓으면 이렇게 범인 딱 보이면서 가도 이런 걸 발제도 가는 게 낫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A는 뭐였고 B는 뭐였냐? A는 누구였냐면 서기공이가 나 극딜 넣는 거고 B는 극딜에 대한 일종의 방어 같은 거잖아요. 씁시다 그냥 여기다가. A 서기공 생각이야. B 유우춘 생각이야. 그런데 의도는 뭐였냐면 서기공은 나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고 유우춘은 서기공에 대한 비판인 것 같거든. 크게 보자면. 자 그럼 더 읽어볼게요. A는 우리나라 음악을 분류하고 맞잖아. 아까 구조로서 쓰였잖아 이렇게. 그쵸? 구조 쓰였잖아. 본받아야 할 대상 누구예요? 인물도 제시했잖아. 너희 새끼 문제 있으니까 이거 좀 봐라라고 얘기했네. 아 소설이지만 비문학 구조가 있었고 그런 특이한 구조에 초점 두고 냈구나.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EBS에서 이렇게 문학을 자꾸 구조적으로 처리해서 설계하는 유형들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A는 비롱뱅이 음악과 나의 음악이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맞죠? 평가했잖아. 내가 제대로 된 음악을 모르고 있으면 비판했다. 그러네 구조적으로. B는 세상의 존재들이 내는 소리의 목적을 언급했죠. 목적 뭐 C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거든. 비롱베이빙 음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러네. 이것도 주제잖아요. B는 우춘 자신의 해금과 비롱베이 해금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나의 음악이 비롱베이 음악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걸 이유로 내가 먹은 극딜을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 음악도 괜찮다. 정답 4번이네요. 됐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보이죠?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뭘 의도한 거야? 아, 결국에는 A, B에 있어서의 구조 처리를 의도했던 그런 문제구나가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필기하시고 필기 끝나면 다음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올려주시고 질문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바로 답변이 힘들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거나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개인톡으로 주셔도 되고 질문 좀 주세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보기에 가불 입장에서 윗글 음악에 대해 평가한 것. 갑자기 가불 입장이 뭐야?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술이 나왔잖아. 기본적으로 내용 형식이라는 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봐봐. 평가였잖아. 그러면 평가라는 건 결국에는 주장 구조라는 틀로 봐야 되는 거야. 주장 근거라는 틀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서화는 심화, 즉 물을 빌려 마음을 그리는 것인 즉 높은 기회를 바탕으로 봐봐. 높은 기회 나왔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이죠? 높은 기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 문제 중에 저렇게 비교 대조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고 그래서 지문 털면서는 표를 안 그렸겠지만은 오히려 3번 들어와서는 후처리로 표 같은 거 그려주시는 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데? 기회를 바탕으로 정신을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봐봐. 근데 지문에서는 정신 얘기를 안 했잖아. 갑자기 정신 얘기 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죠? 기회가 예술의 내용을 얘기해, 형식을 얘기해. 형식. 얘는 내용. 그러네. 얘는 예술의 내용 형식까지 초점을 둔 거잖아. 그래서 재현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리의 화공을 높이 평가하지만이라는 걸 봤을 때, 즉 무슨 얘기야? 여기도 대중성 얘기까지 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서기공의 생각과 유우춘의 생각과 유우춘이 평가하는 자기 자신과 거지의 해금 실력, 해금에 대한 생각과 갑을의 생각이 비교대조되면서 특히 예술 내용 형식에서 여기 있는 정보가 추가되고 있다는 게 보여야죠. 됐습니까? 그들의 그림이 나중에는 방바닥 뚫어진 것을 메우게 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 같은 거 그 라면 받침으로 쓴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림이 나중에 방바닥에 뚫어진 것을 메운다. 그림을 벽지로 쓰는 거야. 그림을 장판으로 쓰는 거야. 책을 라면 받침으로 쓰는 거야. 설마 제 책 라면 받침으로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 비록 서화를 이해하는 이가 많더라도 드높은 정신의 경기가 깃들어지지 않으면 그렇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대중성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은 정신의 경지가 더 중요하다. 뭔가 예술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끝난 것 같거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계속 봅시다. 종소남은 난의 노근을 드러내어 망송의 한을 그렸고 조맹부는 어떻게 했고 종소남의 난처한 혼자 향기롭고 조맹부의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 답이 없어. 근데 봐봐. 한 내용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기에 일단 얘기했어요. 대상의 정과 을을 드러낸다? 형식이야, 내용이야?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름다움까지 가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래?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된대. 얘는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대중성. 오케이? 자, 표 그리세요. 표 그리세요. 여기다가 3번 문제에 가부를 표를 그려줘. 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표 그리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 포함해서 딱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저희 문 좀 닫으십시오. 자, 저한테 오세요. 자, 여기다가 케이스 1 개념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소설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주제 흐름이잖아요. 그 주제 흐름을 나눠볼 때, 즉, 구조를 만들어 볼 때, 이 장면 단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술 위주의 소설에서는 단락별로 구분해봐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게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인물 변화를 잡아주면 돼요. 얘도 그렇잖아. 초반부에서는 서기공하고 나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거사랑 나의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유우춘과 나의 상황이잖아. 이쪽으로 오세요. 마지막에서는 유우춘의 행적을 내가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개로 나눈 겁니다. 집중합시다.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표를 그렸고 여러분이 그린 표를 바탕으로 볼 건데, 자 보세요. 표를 그리라는 거는 실전을 위함보다는 연습을 위함이야. 지금 그려볼 줄 알고 지금 그려놔야 실전 가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 이거 내가 그리는데 몇 분 걸리겠다? 여러분의 시간 자원을 정량적으로 특정하겠죠. 그럼 판단하겠죠. 그릴지 말지를. 그때는. 발췌 도구를 한다? 얼마가 걸릴지 정량적으로 시간 측정이 되겠죠. 그런 어떤 선택과 판단을 위한, 즉 정보 처리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회로를 뚫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고 수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난 수식으로만 풀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실력이 비게 될 거 아니야. 방법이 비게 될 거 아니야. 어떤 때는 둘 다 그려야 될 수도 있고 둘 다 써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아, 제발 왜 국어를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예 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더 씌워보세요. 되게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른 방법이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고쳐주세요. 아, 뭘 고쳐?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아, 올해 이해 안 했구나. 그럼 재건축해야 된다니까요? 뭘 자꾸 수리를 하려고 그래. 아니, 50년대 아파트 수리하면 뭐 녹물 나오고 옆에 뭐 썩어가지고 균열 가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려 부수세요, 그냥. 나는 국어를 풀 줄 몰라라고 생각하고 가야 뭔가 바뀌지. 아, 선생님 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한참 돌아가는 길이야. 맞잖아. 아파트 누워야 되면 재건축 부수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뭘 저기다 수리를 하고 배관 어떻게 고칠 거야. 화공이 그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비렁뱅이 음악은 잠깐만. 마찬가지라는 건 공통점인데 얘가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던가? 이 내용이 아니라 예술의 내용이 있었던가? 잘 모르겠거든. 그쵸? 일단 기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확인이 되는데 얘가 지금 예술 내용이 있어? 지혜와 대중성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비렁뱅이 음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기회, 대중성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기에서 언급돼버린 야, 여기 예술 내용이 있니? 없는 것 같은데요? 판단이 안 돼, 이러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판단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 부족으로.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못 하는 거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선지. 유우춘의 해금 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대중성은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높고 자, 봐. 담겨 있다가 아니라 담겨 있다면이라고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들면서 높은 평가다라고 했잖아. 됐어? 정답 2번이죠. 됐니? 아, 선생님. 있다면 이거 뭐 조사토 씨 꼼꼼히 못 봐서 틀렸나요? 가 아니잖아, 여러분. 여러분, 제발. 구조를 못 잡은 거잖아요, 지금. 담겨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해서 그 가정을 바탕으로 P라면 Q이다. 근거를 바탕으로 나는 이런 결론 낼게요. P라면 Q이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일치로 푸니까 뭔가 안 되는 거죠. 제발 일치 좀 그만해요. 8월이요, 8월. 우리 자기들 잘할 수 있죠? 사진 좀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지금 옛날 지문들이나 옛날 수업들하고 계속 엮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그걸 엮어서 보기 힘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원론서나 다시 한번 교재를 만들긴 할 건데 옛날에 다뤘던 거를 다시 엮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종이 낭비 같기도 하고 돈 낭비 같기도 한데 뭐 어쩌겠어요. 엮어야지, 엮을 것들은.